아유, 옛날에는 반찬이 없으니까 시골서 이런 것들 해서 먹었지. 지금은 뭐, 옛날에 먹던 사람들이나 먹지. 지금 애들 안 먹어요. 자, 오늘 배울 약초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것으로 이제 어린 순으로 나물을 무쳐서 먹기도 하고 또 밥을 지으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밥으로 또 먹기도 하고요. 된장국도 끓였었고 다른 나물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배울 약초는 항암 효과도 인정되고 있고 또 항당뇨 효과도 인정되고 있거든요. 자, 이 나무를 먼저 어떤 상태에서 채취하는 게 좋은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잎이 피기 전에 이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 좀 자세히 좀 보여주세요. 자, 잎이 피기 전 이 상태. 네. 이파리 오그리고 있을 때. 이때 먹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핀 거는 못 먹... 많이 먹긴 하는데 아직은 세지지 않았으니까 먹긴 하는데 그래도 원 상태는 고거라고. 잎이 완전히 다 펼쳐지기 전에 거를 따야 된다는 거네. 6.25 때는 이걸로 살았다고 옛날 어른들이. 아, 6.25 때 이걸 따먹고 살았대요? 네. 이거 죽 끓여 밥 쌀도 없고 이래서 네. 이걸로 죽 끓여가지고. 쌀이 없는데 뭘 어떻게 죽을 아니, 끓일까요? 그러니까 죽쌀 조금 넣고. 아, 쌀은 조금 넣고 이걸 많이 넣고. 네, 그래도 비타민이 많아서 이게 칼슘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살았다고. 옛날 노인네들 말씀에. 지금 보신 것은 노박덩굴과에 속한 회임나무라고 하는데요. 회임나무의 새순을 채취해가지고 이제 나물로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셔야 될 나무가 화살나무라고 있어요. 이 화살나무도 노박덩굴과 식물이고 회임나무도 노박덩굴과 식물로서 같은 과 식물이고 같은 종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화살나무거든요. 이 화살나무 줄기에 지금 이렇게 그 날개 깃처럼 이렇게 좀 뾰족하게 이렇게 세로로 쭉 붙어 있죠. 이것은 화살나무에는 있고 회임나무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화살 모양을 닮아서 화살나무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있고 없고 이 날개 깃이 있으면 화살나무, 없으면 회임나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회임나무의 새순도 또 화살나무의 새순도 같은 효과 또 같은 나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살나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화살나무가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들거든요. 근데 빨갛게 아주 예쁘게 들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화살나무는, 회임나무는 그렇지 않는데 화살나무는 정원수 또는 가로수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담하게 또 키울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채취한 새순을 양념을 해서 시식하는 장면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나물을 데쳐야겠죠. 지금 요리하시는 분에 의하면 한 20초 내지 30초 이 지금 그 새순의 색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데쳐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또 음성이 안 들어가 가지고 제가 더빙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쳐가지고 건져낸 다음에 찬물로 식혀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양념하고 같이 섞어서 무치기만 하면 되는데요. 사람에 따라 다 틀리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요리하시는 분은 소금, 그 다음에 보는 것처럼 깨소금, 참기름 딱 3가지만 넣어서 무친다고 하는데 이유는 나물 맛을, 고유의 나물 맛을 더 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맛있겠죠? 먹어볼게요. 나물. 어떻습니까? 고소한 맛이에요. 고소한 맛? 네. 입안에 향기가 봄 향기. 향이 좋아요. 산의 나물 봄 향기가 있어요. 이건 아까 저도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네. 이게 칼슘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어유, 좋은 정보까지 주시네요. 나물 맛있겠죠?
제가 2019년, 그러니까 작년에 채널A 그 신대동요 지도라는 프로의 MC를 봤었는데요. 그 프로에서 아마 두 번째 사례자를 만나러 갔을 때 강원도 화천인가요? 거기를 갔었는데 이분이 이 회임나무, 지금 채취한 회임나무 보셨죠? 이 회임나무를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덮은 다음에 또 바짝 말려가지고 분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말을 캡슐에 넣어가지고 드시는데, 그러니까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드시는데 어디에 사용했느냐?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드시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례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논문을 하나 붙여볼게요. 2016년도 논문이고요. 중국 논문입니다. 근데 이 회임나무나 화살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논문 검색을 해보면 어떤 논문들이 주류냐면 항암 효과, 그리고 당뇨병을 치료하는 효과, 이 두 가지가 좀 메인으로 나오거든요. 항암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당뇨병에 대한 것만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사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남성 여러분은 축구 잘 하시나요? 저도 좀 하는 편이거든요. 농구는 어떠세요? 야구는? 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죠. 그리고 뭐 쌀가마니 한 40kg, 80kg짜리 들 수 있나요? 아니면 요리를 잘 하십니까?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막 쏟아내는 이유는 남자는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문성이 뭐냐? 이게 문제인데요. 약초도 그런 것 같아요. 약초도 사실은 대부분의 약초가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 뭐 이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당뇨 효과도 있어요. 각각이 다 어느 정도는 있는데 전문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느냐, 이게 이제 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축구를 잘하지만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을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것처럼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면은 이 약초 하나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굉장히 이것만 먹으면 뭐 모든 병이 치료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약초뿐만 아니에요. 다른 약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그러니까 어떤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식품이나 약초가 전문적으로 정말 그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여러 약초 중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회임나무 또 화살나무는 이 인슐린의 저항성을 좀 낮춰준다. 그리고 반대로 인슐린의 민감성 또는 내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이 보면 뭐 이 회임나무로 당뇨병 치료제로 어떤 치료제 또는 합병증을 완화하는 그런 치료제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드시는 배추, 뭐 시금치 또는 뭐 여러 가지 나물 종류에도 항당뇨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그것들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제가 볼 때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축에 낄 정도는 아니지만 조기축구 중에서 좀 잘하는 조기축구 선수에 속하는 게 이 회임나무 또는 화살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많이 드시고요. 새순을 지금 저희가 이제 새순을 채취해가지고 나물까지 했는데, 새순을 드셔도 물론 되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잎이나 가지에서 이제 추출해가지고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기가 늦었다면 가지를 드셔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자연을 훼손한다 하시겠지만 약재로 파는 게 있습니다. 화살나무 같은 경우는 약재로 팔거든요. 그래서 그 약재로 유통되는 것을 구매하셔서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당뇨병 치료하려면요, 사실 회임나무, 화살나무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살을 빼십시오. 여러분, 당뇨는 지방이 여러분 몸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고지혈증이 됐던 아니면 내장 지방이 됐던 뭐 아니면 다리 허벅지에 이제 지방이 많이 쌓였던 간에 여러분 몸에 지방을 빼면은 곧 당뇨병이 치료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빼시고요, 다이어트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항상 약초 방송은 신뢰성을 또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